지난주 LH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광명사거리 아래쪽 철산 하안 생활권 바로 옆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지구를 관통하는 철도망, 광명시흥선도 함께 들어올 예정입니다. KTX 광명역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 7호선을 거쳐 신도림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다만 신도시 개발이 늘 그렇듯 이런 광역교통망도 지연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이 갈립니다. 3기 신도시 온다, 철산 하안은 하락한다는 반응과 인프라가 들어오고 배후 수요가 받쳐주니 오히려 좋다는 반응. 오늘은 이 판단을 구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협의보상 착수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표준 절차는 감정평가, 보상금 제시, 협의 및 계약, 그리고 지급 순입니다. 협의에 응한 사람 기준으로는 기본조사부터 계약까지 6-7개월이 걸립니다. LH가 공고한 5개월이라는 기간도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건 협의에 응한 사람 기준이지 지구 전체가 정리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미협의부는 통상 전체의 20%에서 50%에 달하고 이 경우 수용재결 6개월에서 1년, 이의재결 60일, 행정소송 1에서 3년으로 넘어갑니다. 2기 신도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사 위례는 2010년 말 보상 공고 이후 실질 마무리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광명시흥은 오랜 그린벨트에 원주민 영업권자가 많고 이미 비상대책위가 활동 중입니다. 갈등 요인이 2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큽니다. 협의 공식 기간은 5개월이지만 지구 전체 정리는 최소 2년, 갈등이 커지면 3-4년까지 봐야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LH는 저항이 적은 필지부터 협의합니다. 나대지, 농지, 국공유지, 부재지주 토지가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곳부터 협의율 실적을 쌓고 착공 가능한 블록부터 순차 착공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원주민 주거 밀집지, 영업권이 많은 구역은 뒤로 밀립니다. 결국 수용재결로 강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 때문에 생기는 게 눈에 보이는 개발과 실제 완성 사이의 시차입니다. 외곽 나대지에 펜스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핵심 주거지 정리는 한참 뒤입니다. 착공 목표는 2027년 말입니다. 여기서 건설기간 4년을 더하면 빨라야 2032년, 33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상이 목표대로 진행됐을 때 얘기입니다. 보상 지연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2033년 이후 2기 신도시 패턴이 반복되면 2034, 35년 이후로도 밀릴 수 있습니다. 2기 신도시는 발표 18년째에도 조성이 진행 중이었고 완전히 끝난 곳은 판교가 유일했습니다. 발표에서 분양까지 평균 5년 6개월, 입주까지는 8-9년이 걸렸습니다. 광명시흥선 같은 광역교통망도 신도시 본체와 비슷한 시차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철선 하안의 악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 이탈보다 수요 유입 쪽이 입지 논리상 우세합니다. 그것도 장기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먼저 단기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같은 사업지구 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문제는 광명시흥 지구 안에서 대체할 주택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결국 보상금을 준 원주민 상당수가 생활권이 같은 철산, 광명 등으로 이동해 대체주택을 매입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신도시가 완성되긴 한참 전에 보상 국면 자체가 철산 실수요를 단기간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구조입니다. 철산은 이미 재건축이 진행된 서울 인접 도심 생활권입니다. 7호선, 학군, 상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상급지를 지향하는 수요는 서울로 올라가지 옆에 새로 생기는 미완성 신도시로 횡보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격으로 보면 이 격차가 더 뚜렷합니다. 철산 헤리티지 국평 84제곱미터 기준 16억, 연식이 있는 SK뷰가 15억, 광명사거리 최신축 센트럴 아이파크가 14억입니다. 반면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성격과 입지를 고려하면 국평 기준 12억 전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광명시흥 공공주택 37,000호 중 임대가 24,000호입니다. 철산 하안 매매 수요층과는 애초에 성격이 다릅니다. 권역 위상 자체도 올라갑니다. 광명시흥 개발로 광명권역 전체 위상이 상승하면 부천, 시흥, 인천 일부 등 아래 급지에서 광명권으로 올라오려는 유입 수요가 생깁니다. 테크노밸리 일자리도 배후 주거 수요로 낙수됩니다. 다만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2030년대 이후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엔 광명권역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산 하안 전세가에 단기 하방 압력이 올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입주가 2034년 이후로 밀리는 흐름이라면 이 압박 시점도 함께 뒤로 밀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자는 선택은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자산 가격 상승 압력,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이동해 만드는 전월세가 상승, 이 세 가지는 신도시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인 구조입니다. 즉
기다리는 선택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실제로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최소 6에서 9년 뒤인데 그 사이의 구조적 상승 압력은 지금부터 누적됩니다. 자금 여력에 따라 선택지는 갈립니다. 여유가 있다면 철산이나 광명사거리, 광명역 권역이 후보가 되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하안동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축을 원하는 시점에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경로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각자의 자금 사정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바뀌어도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는 남습니다. 그 원리를 함께 들여다볼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